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뉴욕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.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 정권 인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. 매우 강경하게 불복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한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승복한 거는 아니고요. 네. 그 권력 인수인계가 안 되면 안 되니까, 여론도 지형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, 자기 그 공무원들한테, 정부 관계자들한테, 협력해라라는, 그 트위터를 했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거다. 우리가 이길 거다. 그런 것도 같이 냈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다만 이제 여론의 압력이 크고 그거보다도 더 공화당 내부에서 두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하나는 지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워싱턴에 왔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보고서 자기 지지 세력들이 그 정도면 앞으로 나 계속 정치적인 위치를 갖고 가겠다. 이런 그 안도감을 줄 만큼 지지 세력을 확인했다.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 권력을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협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그 압력도 있었고, 네. 특히 두드러진 거는요.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선거라 그러고 이게 조작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한 34가지 5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법률팀이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, 두 개 남겨놓고 다 기각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 법률팀 안이 그 줄리안이만 강경하게 이긴다 그러지만은 내부 좀 불화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다가 그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건 국가적 망신이고 이러다가 공화당이 망하겠다. 이런 그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률팀들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,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이 협력해라라는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됐다.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이 변했다. 이게 이제 워싱턴 내부 전문가들 그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했는데요. 이렇게 입장을 바꾸니까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끝나고 그 공화당 트럼프를 후보로 내세웠더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친인 트럼프 입장을 가졌던 로나 맥다니엘이라는 미시간 출신 공화당 의장이 있어요. 트럼프의 목표는 이분이 2년 더 연임시키는 거였는데 그 연임이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시간 끌기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. 그리고 가족들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일단 우리 시민들은 좀 안도감이 있죠. 네, 그렇죠. 인수인계가 그래도 진행이 되니까요. 이런 분위기입니다. 네, 네. 어쨌든 권력 이양 작업에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앞으로의 일정? 두 가지로 볼 수 있죠. 바이든 팀, 당선자 팀은 바쁩니다. 더구나 한 2달 가지고 이 큰 나라 권력 인수인계하는 게 늘 바빠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들이 지금 협력하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내각을 구성을 해야죠. 그러니까 외교안보, 사회, 그다음에 경제 나눠가지고요. 어제 외교안보 쪽 내각은 직접 당선자가 나와가지고 소개하면서 발표를 했죠. 아마 오늘 내일 경제 분야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각 임명하고 각 부서별로 현직에 있는 그 책임자들하고서 빨리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될 건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바이든 팀 내부로서는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.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속속들이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주지사가 이제 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아시겠지만 조지아, 미시간, 펜실베니아, 그다음에 네바다, 해시오,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렇게 쭉 해서 12월 8일까지 각 주의 주지사가 자기 주의 선거 결과를 결재를 해야 됩니다.
그 다음에 14일이죠. 14일 날 각 주에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선거를 하게 되고, 그 결과를 이제 그 워싱턴 의회에 보고를 하고, 워싱턴 의회에서는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시작되는 117기죠. 117기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자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20일 취임식, 이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미국의 이 정부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정들입니다. 네. 자, 조 바이든 당선자의 내각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요. 첫 내각 인선이 외교 안보 인사였습니다. 외교 안보 인사를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 인사를 보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뭐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에서는 미국을 정상화시키자 그거였었잖아요. 네. 그래서 트럼프는 안 된다 이런 그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외교안보 쪽에 6명 어제 임명을 했어요. 국토안보부, 그다음에 국무부,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국하고서 유엔 대사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기후 특임 대사를 존 케리를 임명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 기후 문제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임 대사 자리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존 케리를 특별히 바이든이 그거를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외교안보를 볼 때에는 전문가고 실무형이고 경험자다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치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미국을 강조했죠. 아마 이 내정된 걸 보면요. 재무장관도 국방장관도 여성으로 임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국방 재무장관이 최초로 미국에서 여성이 임명되는 겁니다. 여성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다양성 강조하고, 국토안보부 장관은 남미계, 오바마 때 국토안보부 부장관 하던 사람을 임명을 하고, 이민자들을 좀 편안하게 좀 다독거리는 이런 면도 있죠. 이렇게 볼 때는 전문가고 실무형이고 경험자고 시민들이 좀 안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각을 했다 그러고요. 그다음에 외교안보팀을 볼 때는 미국 우선, 미국 중심에서 국제주의, 아자주의, 협력주의 이렇게 갔죠. 네. 그래서 그 유엔 대사를 특별하게 그 백악관의 장관급 그 회의에 다시 그 픽업하는 그런 그 멘트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여성, 아프리카 전공하던 그분을 유엔 대사로 임명을 하고,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, 이 지구촌의 과제잖아요, 환경. 이런 게 이제 외교안보 쪽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내각에서 보여지는 그 바이든 때의 국정이 좀 보인다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 외교 안보 인선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대북한 관계 또 북한의 핵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? 핵심은 뭐 국가안보 보좌관하고서 국무장관이죠. 네. 국무장관은 아주 바이든의 측근입니다. 한 20년 동안 바이든 그림자처럼, 바이든이 외교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거기서 훈련받은 분 그 토니 블링컨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국가안보부장, 40대입니다. 이건 완전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 사람이고, 이 오바마 때 힐러리 쪽과 오바마 사람들하고 이게 엇갈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, 이번에 조 바이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수행하던 제이크 설리반을 40대를 임명했고, 국무장관은 이제 토니 블링컨인데요. 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바마 때 내놓게 한 거는 이란과 핵합의입니다. 이게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요, 분명히 이 일괄 타결하고 뭐 탑다운 방식 이런 건 아니고 공개적 접근이고, 실무자들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는, 그리고 좀 강경합니다, 핵 문제에 대해서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그 중심에서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토니 블링컨이 어제 그 임명 받으면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, 나의 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홀로코스트에서 한 600명 홀로코스트에서 800명인가 그 홀로코스트에서 유일한 생존자고, 그때에 도망 다니다가 미국 장갑차를 봤는데
미국 장갑차를 보고서 나가니까 그 장갑차에서 나오는 미국 흑인 병사 앞에서 겨우 할 수 있는 영어 갓블레스 아메리카를 얘기를 했다. 여러분, 미국이 바로 이런 겁니다. 네. 나는 이런 미국을 국제사회에 만들겠습니다라는 거를 어제 처음 그 소개받으면서 얘기를 했어요. 아직 이게 뉴스 그 얘기거리인데 이런 거 볼 때는 홀로코스트 인권 문제죠. 그리고 이분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강하게 문제 지적을 했던 분입니다. 네. 우리가 그리고 주변 국가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 국무장관한테 이 위안부 문제가 같은 시기에 홀로코스트랑 같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토니 블링컨이 바이든은 국내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 측근인 국무장관한테 일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 네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자.